참 아무리 계모라고 합니다만 엄마 손에 살해를 당했다니요. 자, 그리고 나서 친엄마가 소송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잠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민정 앵커도 나와 있는데요. 네. 먼저 그 유해 교수님께 질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살해했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살인죄가 있고요. 상해치사죄가 있습니다. 네. 이게 고의냐 아니냐에 따라 달라지는 거죠. 뭐 어떤 차이가 있는 겁니까? 네,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죽이기 위해서 때렸느냐, 어. 때리다가 죽었느냐의 차이입니다. 어허.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이 과연 정말 마음속으로 내가 죽일 것이라는 생각으로 죽을 때까지 때렸다면 어허. 살인죄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때렸고 때리다 보니 멍이 들었고 멍이 들어서 욕탕에 집어넣게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상 살인죄로 보기에는 우리가 법적 생각으로 좀 무리가 있습니다. 근데 갈비뼈가 열 몇 개가 부러질 정도로 때렸다. 근데 갈비뼈 생각보다 사실 쉽게 부러지고요. 네. 또 꼬마 아이들 갈비뼈는 너무 쉽게 부러집니다. 그러니까 무슨 이야기냐면 이야기하는데 제가 좀 이 사건은 저도 보면서도 마음이 너무 아팠는데요. 그럼요. 이게 꼬마 아이를 이렇게 때릴 수 있었다는 거 너무 심각한데요. 중요한 것은 계모 학대로 인터넷 검색을 해보면요. 이렇게 죽어간 아이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아하. 네, 정말 많아요. 올해만 해도요. 벌써 3-4건이 있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 조그만 꼬마 아이들이었고 다 저항을 할 수 없었고 아빠는 또 몰랐다는 것입니다. 몰랐는지 알았는지는 정말 알 수가 없지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기에서 우리가 법적으로 살인죄로 가는 것이 우리 국민 감정이지만 가기에는 좀 힘들지 않을까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장민정 앵커. 이번 사건 때문에 지금 법을 바꿔야 된다.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죠. 네, 어떤 겁니까? 계모를 엄벌하라, 그리고 법 개정하라 이런 목소리가 뜨겁습니다. 아무래도 뭐 상해치사죄로 가면 5년밖에 아니죠. 상해치사로 가면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이기 때문에 예. 형이 그러니까 살인은 5년 이상인데요. 이것은 3년 이상입니다. 그래서 형이 몇 년이 나올지는 모르겠지만 특히 부모가 또 만약에 선처를 호소할 경우에 네. 형이 많이 1, 줄어들게 2년 됩니다. 감형될 수 있다고 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요? 그래서 뭐 이제 네티즌들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습니다. 뭐 가두 서명 운동에는 지금까지 어제까지 모두 한 15,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고요. 또 다음 아고라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온라인 서명 운동에도 지금까지 한 46,000명 정도가 참여를 했습니다. 어제 또 이 모임을 추모하는 행사가 이항리 단위로 초등학교에서 열렸는데 뭐 학부모와 학생들 또 선생님까지 1,000여 명이 참석해서 이항의 명복을 빌기도 했습니다. 또 이항의 어머니 시위가 계속되고 있고요. 아무래도 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여기서 있습니다. 우리가 간과하지 않아야 될 것, 간과했으나 절대 안 될 것이 있습니다. 법 개정 그렇게 쉽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그 무엇을 개정하자고 하는 것이 우리나라에서는요 존속 살해죄가 있습니다. 네. 존속 폭행죄가 있고요. 그렇죠. 자식이 부모를 때리면 형을 가중하는데요. 네. 부모가 자식을 때린 경우에는 형을 가중하는 조항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 네네.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없기 때문에. 아니요,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없을 거라고 생각을 아니, 했는데. 그래서 이제 법적인 문제를 따지면 뭐 끝이 없고 네. 이게 굉장히 특수한 사건입니다. 이 계모 학대는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 옛날 콩쥐 팥쥐부터 콩쥐 팥쥐 시작해서. 시작해가지고 네. 신데렐라부터 많이 있는데 시작해서. 계모가 이렇게 아동을 그 때려서 이렇게 죽게까지 이르는 이런 상황은 매우 특수한 경우인데 저는 우리 인터넷에서 이런 지금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지만 논란이 되고 있지만 예. 그 배경도 좀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어떤 배경이요? 그 계모가 왜 그랬을까? 그러면 뭐 빈곤에 그 시달리다 못해 이런 짓을 했는지 우리 사회 구조적으로 이런 문제가 어떻게 그 촉발된 건 아닌지 이런 문제를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단순하게. 근데 교수님, 그거는요, 절대 논의해서 안 될 것이 어떤 경우도 부모가 아이를 때려서도 안 되고요. 또 중요한 것은. 아니, 그러니까 이런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아주 근데 특수한 사건이 일어났지만 일어났기 이것은 때문에. 빈곤이든 아니면 아이가 정말 잘못을 했던 갈비뼈를 부러질 때까지 때려서 아니, 제 얘기 좀 들어보세요. 네. 예. 예. 말씀하세요. 그래서 우리 사회적으로 이런 특수한 사건이 일어나게 된 배경을 한번 보자는 거죠. 예. 네네. 세상에 계모 많습니다. 그 좋은 입양해가지고 잘 키우는 사람도 입양아들 많고요. 얼마나 많- 매우 특수한 문제인데 이 특수한 문제가 아주 극단적인 사건으로 일어난 이런 경우거든요. 이것을 이제 우리가 보도 액면만 보고 지금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논란이 되는데 저는 그 이면 그 보도의 이면을 한번 살펴보고 왜 계모는 이런 짓을 했을까? 제가 보기에는 정신질환적인 면이 있거나 아니면은 극단적인 빈곤에 시달렸다고 어려운 봅니다. 질문일 예. 수도 있고요. 예. 예. 근데요, 미국에서 얼마 전에 뭐 네. 쓰레기통에서 불에 탄 채 발견된 아이. 에머니 양 사건이 있었잖아요. 네. 그 경우 미국 검찰은 지금 친아버지랑 계모에게 사형을 검토 중이다, 구형을. 네. 이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미국은 아동학대가 중범죄죠? 독일도 그렇고요. 웬만한 국가에서는 아동학대가 중범죄인데 우리나라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존속에 대해서 가중을 하고 아동에 대해서는 가중하는 것이 없지만 외국은 존속에 대해서 가중이 없습니다. 일반 살인죄고요. 오히려 아동에 대해서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 것이 예. 많습니다. 그런데 지금 같은 경우도 가중처벌을 하고 있는데요. 네. 우리나라에서 이걸 따라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법의 정서가 있기 알겠습니다. 때문이지만. 또 하나 하는 네. 게요. 저는 이 아버지라는 분
방송에서 친아버지. 예, 네. 친아버지 아니에요. 네. 이런 분들 아니,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뭐 이런 분들은 좀 아까 친엄마가 시위하는 중에 아빠도 같이 좀 어떻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하는데 아빠는 처벌 못 해요? 이런 경우? 지금 현재 현행법으로는 처벌할 수 있는 것은 방조죄가 있습니다. 네. 형법 제32조에서는 그 사건을 알고서 방조를 했다면 정범보다 좀 더 경하게 처벌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버지가 몰랐다고 말을 한다면 처벌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 아니, 떨어져 5년간 살고 맞았는데도 몰랐다 몰랐다. 그러잖아요. 네. 그런데 알았더라도 몰랐다고 말을 하겠죠.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그 계모에 대해서 선처를 호소할 수 있는 입장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밝히기가 참 힘듭니다. 저는 오늘 우리 YTN에서의 이 의제가 너무 그 특수하고 극단적인 사건이 올라와서 참 말씀드리기가 참 착잡한데 네. 저는 이런 것보다도 우리 지금 사회 그 학부모들이 가장 관심 있는 문제가 요즘 아이들을 너무 곱게 키우다 보니까 가끔 이제 매를 들고 질책을 할 때 아이들이 옥상에 올라간다는 겁니다. 옥상에 올라가서 많이 떨어지지 않습니까? 이 문제가 사실 더 큰 문제거든요. 네. 이런 극단적인 사건도 있지만 이런 우리 주변에 보편적으로 일어나는 알겠습니다. 아주 사회적인 문제도 있다는 걸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 마지막으로 하나 정리하면서 말씀을 드리죠. 이 사건은요 계모의 문제가 아닙니다. 아동 학대의 문제거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용히 입양하면서 키우는 아이들 많거든요. 그런 분들에게는 누가 안 돌아갔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정리를 하겠습니다. 어제 그 아이 연결식 행사 있었고요. 또 그 8살짜리 아이의 온몸을 마구 때려 갈비뼈 16개 부러진 그런 사건이었죠. 상습적으로 계모에게 맞았다고 합니다. 5년 동안 4살 때부터. 숨진 이 모양이 다니던 초등학교 학생들의 얘기를 전해드리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늘나라로 소풍 간 아무개야 지켜주지 못해서 미안합니다.